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챕터 3을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챕터 3을 다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의 우리가 특성들을 다 봤습니다. 중요한 특성들을 다 봤고요. 그래서 시간 영역 시그널과 주파수 영역 시그널이 1대1 대응이 돼서 항상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시그널을 표현하든 시간 영역에서 표현하든 우리가 그 시그널 동일한 시그널이고 시스템도 우리가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LTI 시스템의 경우에 동일하게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한 프리 트랜스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챕터 4장으로 가서 그러면 이렇게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4장 우리가 프리 표현 방법의 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ications of Fourier Representa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로 4.2절에 나오는 우리가 프레 시리즈와 프레 트랜스폼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프레 시리즈는 주기 시그널에서 가능했었잖아요. 그리고 프레 트랜스폼은 비주기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비주기 시그널도 주기 시그널도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피리오딕 시그널들을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으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과 프레 시리즈하고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레 시리즈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주기 시그널 오메가 제로를 가지는 XT라는 시그널에 XT 시그널 주기 기본 주파수 오메가 제로를 가지는 XT의 프레 시리즈를 우리가 구하면 그 XT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XT는 전체 서메이션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k의 익스포넨셜의 j의 k 오메가 제로 t 형태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k배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주파수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서메이션 형태로 표현돼서 우리가 프레 시리즈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저렇게 이 xk라는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서 프레 시리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그널을 이런 xt를 우리가 또 프레 트랜스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xt 앞에서 했던 동일한 xt죠. 이 xt 기본 주파수 오메가 제로를 가지는 오메가 제로란 기본 주파수를 기본 뭐죠? 프리퀀시를 가진다는 얘기는 뭐죠? 주기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XT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프레 트랜스폼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변을 만약에 프레 트랜스폼을 한다고 생각하면 시간 t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는 요거죠. 요 값인데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시간 영역에서의 타임 로테이션, 페이즈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파수가 아니라 시간 영역에서 k 오메가 제로만큼 페이즈가 돌아간 거죠. 돌아간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먼저 DC 시그널을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우리가 다룬 바 있죠. DC 시그널을 프레 트랜스폼 했을 때 DC 시그널, 타임 영역에서의 DC 시그널은 주파수 영역에서 임펄스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로 주어지게 되고요. 개수 2파이가 붙게 되죠. 델타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예제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 프리퀀시 영역에서의 프리퀀시 시프트가 어떻게 될까요? 프리퀀시 시프트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 주어진 임펄스를 주파수 영역에서 k의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만큼 시프트 해줘요. k 곱하기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리 트랜스폼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프리퀀시 시프트는 타임 영역에서의 페이즈 로테이션으로 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J의 익스포넨셜 J에 우리가 K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곱해져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엔 저 서메이션 뒤에 붙는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란 얘기죠. 결국엔 프레 트랜스폼 했을 때의 결과가 이게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은 주파수 영역에서 프리퀀시 시프트된 임펄스라는 거죠. K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된 임펄스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익스포넨셜의 J 세타 T는 항상 오메가 T는 항상 주파수 영역에서 그 오메가만큼 시프트 해준 임펄스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죠? 프리퀀시 시프트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프리퀀시 시프트 프로퍼티 우리가 배웠었죠. 전 시간에 프리퀀시 시프트 해주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주어졌었고요. 그래서 xt 이 값은 k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k 익스포넨셜의 j k 오메가 제로 t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준 결과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이 값이 뭘로 바뀌는 거죠? 주파수 영역에선 프리퀀시 시프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xk는 그냥 개수죠. 개수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얘는 리니어 프로퍼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각각은 이렇게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서메이션은 그대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우리가 xj 오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xj 오메가라고 하고요. 좀 작게 쓰겠습니다. 자리가 좁으니까 이 결과를 작게 쓰면 프레이 트랜스폼 해주면 xj 오메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파이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2파이 앞으로 나오고 서메이션의 k 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k에다가 임펄스 프리퀀시 시프트된 임펄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이 시리즈로 표현되어야 하는 오메가 제로라는 주기를 가지는 기본 주파수를 가지는 주기 시그널 XT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결과가 이 프레이 시리즈하고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로 표현한 프레이 트랜스폼 얘는 뭐죠? 임펄스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XK가 2파이만큼 곱해진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의 임펄스로 표현이 됩니다. 각각의 임펄스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의 주파수 대역에서 나오는 자리죠. 그래서 이 그림이 어딨냐면 4.1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43페이지 원서에 343페이지 4.1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원래 오리지널 타임 시그널이라고 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프리의 시리즈를 표현하면 이렇게 K 인덱스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를 프레이 트랜스폼으로 동일하게 바꾸게 되면 이 동일한 주기 시그널을 프레이 트랜스폼으로 바꾸게 되면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에다가 우리가 2파이만큼 곱한 값을 갖다 설정해서 각각의 K 값에 K 오메가 제로를 갖다 넣어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연속적인 시간으로 디스크릿 프레이 시리즈 결과를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림을 한번 잘 보고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되셨으면 이게 이해가 되시면 우리가 예제 4.1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4.1을 보시면 4.2에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임펄스 트레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P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의 t 마이너스 nt 주기 t를 가지는 임펄스 트레인 주기 시그널을 우리가 PT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PT라고 표현을 해보죠. 이 시그널은 뭐예요?
이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인지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 t에 대해서 pt는 주기 라지 t를 가지고 0, t, 2t, 3t 이런 정수의 배의 t에 대해서 임펄스 트레인을 가지는 거죠. 이 값에서 이런 값을 가지는 시그널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을 우리가 P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PT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의 프레 시리즈를 먼저 구해보면 프레 시리즈는 어떻게 되겠어요? 임펄스의 프레 시리즈 얘를 구해주면 우리가 프레 시리즈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프레 시리즈를 구해주면 먼저 우리가 PK가 되겠죠. 이거의 PK는 얘도 역시 DC 시그널처럼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임펄스 트레인은 임펄스는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DC 시그널이죠. 그냥 어떤 상수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 쉽게 t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얘를 적분해서 우리가 익스포넨셜에 적분해서 하면은 이 임펄스하고 익스포넨셜 적분한 거하고 해주면 t분의 1만 앞에 나오겠죠. t분의 1이 개수였으니까 pk의 정의에 의해서 프레이 시리즈 정의에 의해서 이걸 계산하면 쉽게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예제에서 했었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이 시리즈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프레이 시리즈와 프레이 트랜스폼의 관계에 의해서 PJ 오메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그널의 프레이 트랜스폼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은 우리가 PJ 오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PK가 각각 K에 대해서 T분의 1이라는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여기서 주어지는 거랑 똑같죠. 이게 XK가 이제 뭔 거예요? T분의 1인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T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요. T분의 2파이에 시그마의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네,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얘 그림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주파수 영역에서의 임펄스 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으로 주어지고요. 주파수 영역에서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PJ 오메가를 그려주면 0 어떤 지점마다 오메가 제로에 K가 빠졌네요. 마이너스의 K 오메가 제로죠. 마이너스의 K 오메가 제로. K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오메가 제로마다 정수배마다 2 오메가 제로 3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3 오메가 제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 값마다 임펄스 값을 가지는 이 임펄스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t분의 2파이가 돼서 주어지는 pj 오메가 값으로 주어지겠죠. t분의 2파이로 이 값이 주어진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4.2 예제였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샘플링 시어리엄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계들을 임펄스 트레인 PT와 PJ 오메가의 관계를 어디서부터 구했죠? 우리가 피리오딕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을 구하는 과정, 요걸 우리가 증명을 했었고요. 이런 과정, 프리퀀시 시프트 프로퍼티에 의해서 증명이 됐었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었죠? PT와 PJ 오메가의 관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P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PJ 오메가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를 먼저 PT에 대해서 구하고요. 예, 구하는 과정은 생략을 했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찾아보거나 아니면 프레이 시리즈 정의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마지막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꼼꼼히 직접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4.5절에 나오는 샘플링 시어리엄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시어리엄을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네, 4.5절의 샘플링 시어리엄은 우리가 실제로 시노미 시스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시어리엄, 샘플링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과정은 우리가 그림 4.21에 있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어떻게 주는 것이죠? 예,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4.21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디스크릿하게 바꿔주는 과정이죠. 시간 영역에서 보면 이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으면 거기에 임펄스 트레인 형태를 곱해주는 거죠. 임펄스 트레인 형태를 곱해서 우리가 디스크릿 타임 형태로 여전히 컨티뉴어스 타임이긴 하지만 디스크릿 타임에 샘플링을 해주는 과정이죠. 그 각각의 시간 t만큼의 주기로 xt의 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뒤에서 이제 그걸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수식으로 이제 표현해보죠. 그래서 수식으로 4.21 그림을 보시고 수식으로 얘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임펄스의 t는 x의 델타 t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의 델타 t는 우리가 n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n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우리가 샘플링한 바꾼 값이죠. 거기에 임펄스 값을 곱해서 t에 대해서 샘플링 주기를 우리가 뭐라고 놓냐면 ts라고 놨어요. 샘플링 주기를 ts라고 놨죠. 샘플링 피리어드를 우리가 ts라고 놨습니다. 샘플링 피리어드를 ts라고 생각을 하면 ts의 정수배만큼 임펄스마다 xn이 곱해져서 그걸 서메이션한 임펄스 트레인 형태의 시그널이죠. 이 값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의 값들이 여기 ts로 주어지는 값들이 각각 디스크릿 시그널에 샘플링된 그 값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얘는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각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다가 ts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그 값을 뽑아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t-n의 라지 ts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xt 곱하기 임펄스의 t-nt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x의 nts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은 거죠. 임펄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임펄스 값이 t 값이 nts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뭐니까 0이 돼 버리니까 x의 nts 집어넣은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pt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t를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었던 임펄스 트레인 pt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n equal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의 t-의 nts라고 표현되는 샘플링 피리어드 ts를 가지는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x의 델타 t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4.21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임펄스 트레인과 xt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xt와 pt의 곱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임펄스 트레인으로 표현되는 샘플링 값 곱하기 임펄스로 표현되는 이 시그널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는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곱으로 표현되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뭘로 표현이 되죠? 어떻게 표현이 되죠? 곱변사는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의해서 라지 x의 델타 j 오메가는 결국엔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샘플링 형태로 각각의 라지 ts마다 뽑아준 그 값을 우리가 표현한 값, 그 시그널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파이분의 1의 x의 j 오메가 컨볼루션 p j 오메가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의해서 곱은 이렇게 2파이분의 1의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얘를 우리가 다시 표현해주면 xj 오메가는 우리가 어떤 값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대로 써주고
PJ 오메가는 우리가 PT가 정의가 됐으니까 PJ 오메가가 정의가 됐죠?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었죠? 그래서 PJ 오메가를 그대로 써봅시다. T분의 2파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2파이 시그마의 K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 값이 기본 주파수 오메가 제로에 이 오메가 제로는 뭐예요? 오메가 제로는 TS에 대해서 오메가 제로죠. 그래서 얘를 오메가 S라고 하겠습니다. 샘플링 주기에 대한 샘플링 주파수예요. 기본 샘플링 주파수예요. 그래서 K 오메가 S로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달라진 점이 뭐였죠? 얘 T가 아니라 TS죠. TS에 대해서 주어지는 오메가 S로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S는 뭐예요? TS분의 2파이가 되겠죠. T분의 2파이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제 우리가 X 델타의 J 오메가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얘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 정리해주면 컨볼루션하고 임펄스하고 시프트된 임펄스하고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K 인덱스가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컨볼루션 연산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파이는 일단 없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T는 미안합니다. 안 바꿨죠? T는 뭐였죠? TS였죠. 여기서는 TS였죠. 네, TS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TS분의 2파이니까 TS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냐면 TS분의 1 시그마의 K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J 오메가 컨볼루션 임펄스 시프트한 형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XJ 오메가의 시프트된 형태로 우리가 임펄스와 임펄스 시프트된 부분과의 컨볼루션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가 얼마만큼 시프트한 거야? K 오메가 S 임펄스가 있는 지점만큼 시프트한 그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과정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컨볼루션에 임펄스 시프트한 거는 그 함수 자체를 시프트 시킨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연산이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그림 4.22에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4.21을 샘플링 했을 때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 했을 때 그 결과가 4.22의 프리퀀시 영역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시그널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유도하고 이 전체 과정 쭉 이어지는 과정들이죠.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과정, 요 결과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X 델타의 J 오메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전체 시간 영역에서부터 주어졌던 그 과정들을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x의 t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 뭘 곱해준 거죠? 곱하기 뭘 해줬죠? 시간 t에 대해서 샘플링하는 과정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줬습니다. 임펄스 트레인이 어떻게 곱해졌죠? 이렇게 곱해진 거죠. 1을 가지는 임펄스 트레인이 ts라는 주기에 의해서 주기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임펄스 트레인을 곱했어요. 네,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곱해준 시그널이 뭐예요? 결국엔 이 두 개를 곱해준 시그널이 뭐죠? x의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준 결과가 뭐죠? x의 델타 t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런 시그널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x의 델타 t가 나오게 되겠죠. 얘가 뭐죠? 이 시그널이 뭐냐면 x 델타 t입니다. 얘가 뭐냐면 xt와 pt를 곱해준 시그널이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ts, 2ts, 3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ts 쭉 주어지는 마이너스 ts,
마이너스 2ts 마이너스 3ts. 샘플링 주기 ts의 정수비에 해당되는 지점마다 이 값들이 결국에 임펄스의 이 전체 이 매그니튜드는 무한되긴 하지만 요게 전체 그 크기, 그러니까 그 적분했을 때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x의 ts 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ts 값이 되는 거죠. x의 ts 값이 되고요. x의 ETS 값이 되고요.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값의 각각의 샘플링 주기마다의 값들을 뽑아준 값들만 남겠죠. 이 파란색 시그널엔. 이 가운데 이런 값들은 다 없어지고 여기서의 값들만 포함하는 그런 정보들만 가지게 되겠죠. 이런 시그널들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XT에 대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에 대한 우리가 주파수 영역 표현을 원래 이 시그널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에서 XJ오메가가 있겠죠. XJ오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XJ오메가는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해봅시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는 건 밴드위스가 무한대가 아니고요. 어떤 지정된 기저대역에서 0 근처의 베이스밴드에서 밴드위스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의 이 밴드위스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W에서부터 W까지 존재하는 이런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T, 이 시그널의 주파수가 마이너스 W부터 W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겠죠? 얘가 막 엄청 빠르게 하고 프리퀀시가 무한대까지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빠르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로 주어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제어연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그널들은 이런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샘플링된 시그널, 이 파란색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 그게 뭐였죠? X의 델타 J 오메가였죠. 그게 XJ 오메가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그렸던 임의로 그린 겁니다. 그죠? XT도 우리가 임의로 그린 것이고요. XT라는 시그널의 임의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를 우리가 그려본 거죠. 이 시그널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시그널에 X 델타 J 오메가하고의 관계. 그렇죠? 결국엔 샘플링된 시그널이 X 델타 T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X 델타 T와 XT의 관계가 시간 영역에서 주어졌던 관계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